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까지 확대, 컴팩트시티, 신혼탄 쏜다. 이 개발 방식이 조합 개발 방식이 있고 시행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꺼번에 개발이 될 수는 없겠죠. 민간에서 시행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주체가 조합으로 결성이 돼서 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 지역을 미리 선점할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돈이 될 수가 있는 정보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바로 이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 혜택을 주변 간선도로 상업지에 같이 개발이 돼서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정보를 미리 획득을 했고 움직이셨을 때 정말 큰 돈을 버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화면을 보시면은 이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죠. 한번 보시게 되면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까지 확대, 컴팩트시티, 신혼탄 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자료를 서울시가 왜 발표를 했을까요? 낙후지죠. 이 낙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재개발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을 할 때 이런 대로변이죠. 대로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축이 있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골목이 정말 좁아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때 이쪽 안쪽 지역들의 경우는 낙후도가 계속해서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낙후도가 계속해서 오래되면서 정말로 이 주변 일대가 노밀집 지역으로 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선도로가 있고 간선도로는 좀 업무 시설로 해서 좀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반면에 거기와 붙어 있는 이런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낙후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번에 서울시에서 이 낙후도를 개선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번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바로 보시면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주택 공급, 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이 계획을 발표를 했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아래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삼각지 개봉, 길동역, 고밀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22년도 10월 14일 날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한번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뭐 기름시장 정비,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건축 심의 통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23년도 3월 달에 나온 서울시 보도 자료입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매년마다 21년도부터 매년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21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런 이제 청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주택 이런 것처럼 닭장 짓는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렇게 닭장처럼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해 왔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정말 획기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역세권 주변의 간선도로를 상업지로 바꿔서 용도 전환을 해서 상업지로 개발시킬 수가 있게끔 바꾼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거기에 미리 선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내 주거지가 상업지로 껑충 뛰면서 평당가가 2배, 3배로 이상 올라가면서 큰 수익을 버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보도자료로 다시 넘어와서 다른 내용들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간선도로가 뭔지 궁금하실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의 경우는 간선도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지 대상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로구역 전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간선도로 이렇게 간선도로라고 되어 있고 위쪽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길게
길게 표시가 나 있죠. 이게 바로 상업지, 이 간선도로의 상업지가 얇게 상업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간선도로고, 이렇게 위쪽으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주거지역, 말 그대로 상업지와 주거지가 합쳐진 지역을 말 그대로 간선도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간선도로에 얇게 칠해져 있는 것을 이것을 바로 상업지로 크게 개발하는 게 요번에 나온 정비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로구역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선도로의 그 위쪽 라인만 요렇게 해서 상업지로 바꿔서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작게 이 위쪽처럼 전체 구역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상업지로 바꿔서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외 대상은 있습니다. 이 상업지와 떨어져서 따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개발을 해야지만 개발할 수가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개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창 네이버 부동산의 지적도 표시로 해서 인터넷창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공덕역이 있고, 그 다음에 효창공원, 삼각지, 용산하고 이제 마포 중간 사이 지점에 위치한 간선도로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도를 켰는데요. 공동역세권 이렇게 상업지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 라인이 이렇게 간선도로로 해서 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보이시죠? 이쪽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얇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간선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간선도로에 포함이 돼서 여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만 요렇게 해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게 요번에 나온 간선도로 포함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식은 250m, 여기서 이렇게 해서 250m인데 이것을 350m까지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하지만, 이 간선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개발할 수가 있다. 일반 재개발 사업 방식 아니면 민간에서 시행 방식으로 개발할 수가 있게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개발할 수가 있게끔 이번에 발표한 개발 방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을 한 게 맞을까요? 바로 이 간선도로죠. 이 간선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을 미리 선점하시는 겁니다. 근데 개발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미리 선점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선점할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업지 땅값이 얼마인가요? 보통 우리가 강남 테헤란루라든가 이런 강남에 있는 상업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당가가 3억에서 4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천에서 7천 정도 이렇게 평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업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용산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용산 이제 한강로 주변이죠. 한강로 주변 같은 경우 상업지의 평당 땅값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천에서 6천 정도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변한다. 그러면 땅값이 몇 배가 뛰는 건가요?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 뛰는 겁니다. 상업지로만 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미리 선점해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시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손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바로 인터넷 사이트죠.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 세 곳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 세 곳을 이용하시면은 손쉽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터넷 사이트 첫 번째 바로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적도죠. 이제 상업지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간선도로가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지도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입니다. 이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노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노도가 이제 간선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이 노도가 심각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개발 확률이 그만큼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이트 바로 아실이란 사이트입니다. 아파트 실거래를 줄여서 아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실 같은 경우는 바로 개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각 구역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 지역을 미리 선점할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 이쪽 지역이면 조금 개발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겠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로 나는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 이거에 맞춰서 나 거기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의 대표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죠? 바로 국정무단지죠. 국정무단지 세계적인 랜드마크급 업무 단지로 개발이 되는 곳이죠. 그만큼 앞으로의 집가 상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요. 이런 개발 호재를 품고 있으면서 간선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런 지역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지금 국정무단지가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분홍색으로 해서 이렇게 상업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얇게 간선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간선도로로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간선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쪽 주거단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네이버 부동산으로 간선도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플래닛으로 노도를 확인을 합니다. 한번 부동산 플래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노도 측정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아래쪽에 국정무단지 개발 사항들이 아래쪽으로 크게 나와 있죠. 근데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간선도로가 표시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쪽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본 간선도로가 맞나? 아닌가? 이걸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쭉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원효대교로 넘어가는 그 길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도로가 바로 이제 상업지로 되어 있는 간선도로였는데 보시면은 여기 신축이 조금 있죠. 신축이 조금 있고 이쪽은 다 신축이었습니다. 이쪽이 원효로 3가고 이쪽이 원효로 4가입니다. 원효로 4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로 포함이 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지역? 이쪽 지역들이죠. 이쪽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이쪽이죠.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3080 공공재개발이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쪽 지역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지역들이 어딘가요?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간선도로와 포함이 돼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확률이 어느 정도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이 되고 있는 우리의 아실이나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원효로 4가죠. 원효로 4가의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효로 3가는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무리 지금 간선도로로 되어 있다, 상업지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할 수가 있나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들은 이쪽 라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국정부 단지가 지금 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와 맞춰서 이쪽 일대가 이제 상업지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정부 단지 랜드마크로 올라가고, 이 간선도로에 맞춰서 랜드마크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가 상승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제가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예상. 국정부 단지가 개발이 돼서 간선도로에 붙어있는 상업지, 주거지가 같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드린 겁니다. 서울시에 간선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가 뒷받침이 되면서 간선도로이면서 그 다음에 주거지로 봤을 때는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 이쪽 지역을 인터넷 사이트 세 가지를 활용하셔서 손품을 파시면 됩니다. 웨이버 부동산 지적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플래닛으로 노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어떤 개발지가 있는지, 어떤 지역을 피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두 확인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 대충 윤곽은 나오실 겁니다.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얼핏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은 중부의 충무로 쪽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래쪽에 영등포, 여의도와 붙어있는 이쪽 라인도 지금 간선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라인들 주변 개발 호재 탄탄하면서 개발이 됐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개발 방식이 조합 개발 방식이 있고 시행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꺼번에 개발이 될 수는 없겠죠. 민간에서 시행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주체가 조합으로 결성이 돼서 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쪽 일대가 간선도로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개발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민간 업체에서 시행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쪽 일대의 땅을 모두 시행 업체에서 이제 산 겁니다. 그런데 이쪽 일대도 땅을 다 사야 되겠죠. 그러면 시행 업체가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간선도로 포함해서 상업지로 종상형이 되니까 내가 3배 상업지의 가격만큼 지불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시행업체가 바보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냥 매입을 하는 겁니다. 평당가에 맞춰서, 주거지에 맞춰서 평당 시세대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일대가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시행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업지로 변하는 겁니다. 그만큼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절대 호구가 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재개발로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재개발로. 그러면 재개발 방식도 두 가지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재개발 방식이죠? 바로 지주택이죠. 지주택 개발 방식이 있고 일반 민간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지주택 개발 방식은 또 어떤 건가요? 바로 또 이 시행업체처럼 이 집을 나한테 팔아라 이런 개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도 똑같습니다. 시행업체랑 똑같습니다. 상업지로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할까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주거지로 팔아라. 그럼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호구 당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75% 동의죠. 75% 동의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얻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75% 동의했고 25%가 남죠. 25% 반대하면서 정말 알박기를 하신다. 근데 알박기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감정평가 받아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박기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시행업체로 개발이 되는지, 아니면 지주택으로 개발이 되는지, 아니면은 조합 방식으로 일반 재개발로 개발이 되는지, 요것을 필히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호구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주거지가 상업지로 한 단계 껑충 뛰었을 때 엄청난 땅값이 2배,
3배 이상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발로 뛰고 그다음에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손품만 집에서 활용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신 게 올바른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고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저희가 정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